안녕하십니까.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TV의 김기수입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처음이라서 진행하는데 좀 안 좋은 흐름이 있을 수 있어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매도와 삼성전자로 향하는 외국인 매수세의 이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3월 19일 코스피 저점 이후에 바이오나 2차전지 그리고 5G 플랫폼 관련주 이런 성장 주도주들이 상승하는 흐름들 속에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보였었던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런데 요 최근에 인텔에 대한 반대 급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축돼 있다가 오늘 5%대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시가총액 3위 기업의 가격 한계점은 이 SK 하이닉스 시총 대비 90%에서 75%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실 시가총액 3위 기업의 이 들어가는 종목들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 실질적으로 이번 이 3월 19일 저점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이죠. 그런 가운데에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 대비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고점이 한 90% 정도,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85% 정도 순까지 상승을 했고, 또 네이버는 고점 부분이 81%, 지금 현재는 한 78% 정도까지 SK 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 네이버, 카카오, 이 플랫폼 관련주, 그리고 또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 또 현대차,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 이런 쪽에 이 시가총액의 순위를 다투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역대 시가총액 2위 기업들의 순이익을 돌파를 해야 역전을 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또 네이버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보려고 하는데, 그죠? 그러려면 뭐예요? 이 하이닉스보다 더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부분이 더 시가총액이 증가를 해서 이 3, 4위 기업들이 올라와도 80%, 90%가 돼도 하이닉스를 역전하지 않는 선에서 머무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의 이 시가총액을 넘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갈 만한 지금 현재의 2020년과 2021년의 이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 이 흐름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를 쉽게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 꿈의 가치, 그죠?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 카카오, 또 이 네이버, LG화, 이런 부분들이 그 기대,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하이닉스를 넘어서도 할 말은 없지만 여태 흐름으로 봤을 땐 그러한 흐름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전체적인 시가 총액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두 종목이 약 420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한 420조 원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코스피 700지라고 하는 이 성장성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의 현재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조금 못하지만 꿈의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 부분들,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의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2차전지의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셀트리온, NC소프트, 이 70주의 시가총액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 70주의 시가총액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엇비슷해지기다 보다는 2020년 전보다 상당히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더 크게 증가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상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실적 발표 진행 중에 있는데, 미국 기업의 이 실적 발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게 되면 전년도 2, 4분기와 비슷한, 전년도 2019년도에는 81% 정도였는데 지금은 82% 정도,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이 눈높이가 낮아졌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비율은 상당히 높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전체적인 시장 흐름 속에서 이 시장에 대한,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적 요인이 있어도 이익의 흐름은 나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지난주에 불거졌었던 이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 요구라든지, 또 중국이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청두 미국 영사관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을 변동성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2018년과 19년에 걸쳐서 무역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이즈였었다면, 지금 현재의 노이즈는 사실 정치적 문제에 국한돼 있죠. 결국 무역협정 파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면 미중 갈등은 매번 반복되는 악재라는 점에서 지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런 흐름들 때문에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고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전 머니투데이 방송, 매주 금요일 날 10시에 방송하는 김기수의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이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미국과 중국, 유럽 모두 다 플러스로 전환됐죠. 그러면서 지금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가 강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달러 약세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에게 원화 강세 흐름, 그 속에서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죠? 원화가 약세의 흐름으로 치닫게 되면 외인들이 앉아서 환차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세가 쉽게 유입되지 않는데, 그죠? 원화 강세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흐름이라면 주가가 더 올라서 좋고 또 원화 강세를 통한 환율 이익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 자금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외국인들한테 빚달러와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높아질수록 한국 패시브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가장 강력한 수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로 통틀어서 보게 되면 비단 표면적으로는 뉴스로는 인텔에 대한 반대급부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지만 전체적인 흐름, 시장 메커니즘으로 봤을 땐 외국인들이 언제 매수 타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흐름 속에서 결국 오늘 9천억 넘게 삼성전자로 집중되면서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외인들이 1조 3천억을 넘게 매수하는 양상을 보였던 거죠. 자, 이제 그러한 흐름들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의 매수세 유입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590만 주가 들어왔죠. 사실은 그 전날 어저께도 700만 주가 들어왔었습니다. 여태까지 기다리던 개인들이 아주 삼성전자에 질렸다는 듯이 이틀 동안 2,400만 주를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나가던 주가가, 그죠? 올 연초 1, 2월 달에는 잘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상승의 추세를 가지고 상승하던, 이게 이제 추세 라인이라고 하는데, 추세 하단과 추세 상단을 그려보면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으로 이렇게 상승하던 주식이, 코로나 때문에 급락한 이후에 맥을 못 치고 한동안 요 라인에서 박스권의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래도 새롭게 추세를 형성한 부분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다가 결국 어제부터 신호가 나왔죠. 이 부분에 수렴형에 놓여 있었던 부분이, 수렴형에 놓여 있었던 주가가 결국 어제 돌파를 했고, 오늘은 이전 고점 돌파. 항상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가장 기본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 추세 라인을 갭 돌파하거나, 갭 돌파에서 상승하거나 갭 돌파에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라인 갭 돌파거나 이평선 갭 돌파, 그리고 박스권 갭 돌파,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나올 때는 강력한 매수 신호다. 그죠? 강력한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쉽게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일봉으로 봤을 땐 오랜 기간 참았었던 부분이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세게 들어오는 흐름이 하루 이틀 더 나타나게 되면 기관들도 사실은 벤치마킹 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한 흐름들,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의 삼성전자는 오늘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참 오래 쉬었죠. 오래 쉬었다면 오래 쉬었고, 짧게 쉬었다면 짧게 쉬었는 부분이죠. 4개월 동안 쉬고
종가상은 최고가 흐름이죠. 그죠? 그 전에 62,800원을 넘어가기도 했지만 월봉에서의 지금 현재 월봉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지만 결국엔 요 라인 부분을 넘어가는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추가 상승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여기 유튜브로는 처음이지만 머니투데이 방송 매주 금요일 10시 김기수의 팩트체크를 통해서 참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또 삼성전자 외에 그죠? 삼성전자 외에도 IT 소부장들 그동안 여러 종목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그죠? 그 속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그죠? 리쇼링과 리로케이션에 해당될 수 있는 각 분야에서의 1등 기업들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오늘 고점이 좀 나오긴 했지만 리노공업이라든지 SNS틱이라든지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또 그 외에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소부장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상승했었던 부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단 성장주라고 하는 바이오, 제약, 플랫폼, 2차전지, 핀테크 그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그죠? 콜라겐H를 비롯한 부분이라든지 또 하이트진로나 CJ제일제당 이런 음식료 관련주도 물론 주도주의지만 반도체 소부장과 그리고 그 속에서 왕이 귀환한 오늘은 삼성전자를 특별하게 살펴보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보시는 것처럼 65,000원 정도까지의 단기 목표 흐름을 가지고 갖고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 가끔씩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아직은 제가 유튜브에 익숙하지 못하고 화면도 좀 조잡하죠. 그러나 김기수의 주식TV를 통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려고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